자, 그간 이재명 지사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은 북으로 넘어간 돈이 경기도와 무관한 돈이다 라며 대납 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1심 재판과 2심 재판이 지금 그 돈이 도지사를 위한 방북 비용이다 라고 사실상 인정을 한 상황이라 이재명 도지사는 알았냐 몰랐냐, 지시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보기 전에 서지현 부의장님, 어려운 질문 자꾸 드려서 굉장히 좀 죄송한데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1,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앵커가 안 물을 수 없잖아요. 네, 물으셔야죠.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과 1, 2심 판결이 많이 배치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거짓이라 계속 묻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재명 도지사는 몰랐습니까? 본인의 방북 비용이 넘어가는 걸?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몰랐을 사항이 맞다. 왜냐하면 말씀드리지만 평화부지사의 역할은 당연히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게 예를 들어 제가 100억을 쌍방울에 대납을 하고 나서 한번 방북하셨을 때 누가 상식적으로 너무 고맙다 훌륭한 일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만약에 가정의 가정입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 측과 이렇게 협의해서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고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나는 통일부 장관이 되겠구나 하는 헛된 꿈을 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쌍방울이든 어느 기업이든 뭐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조용히 북한한테 줘서 내가 국회의원 선거지만 대선까지 2년이 남았지만 지금 미리 준비하겠다. 그리고 저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북한에 가서 사진 한번 찍었다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렇지만 그렇게 할 누가 있겠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이나 우리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것들이 설사 이화영의 개인적인 법법행위가 있더라도 이제는 검찰이 그걸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 지사 대표가 지시했거나 아니면 그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동조했거나 그게 가장 키 포인트죠. 민주당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러면 이화영이 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북한에 보냈다라는 1, 2심 판단을 인정하든가 그러면서 이화영의 개인적인 범죄다라고 규정하든가 아니면 전면 다 부인하든가. 뭡니까 둘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변호사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그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증명할 거는 주체는 검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100만 달러, 100억 정도가 북한에 지금 지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목적이나 증거, 최소한의 뭐 휴대폰, 황금폰을 찾아서 증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수지 5천억이 있던 것은 이재명 대표는 없다라고 하는 찾는 거는 검찰의 몫인데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것도 방북에 대한 목적, 최소한 북한이 그러면 헬기는 아니더라도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사전에 몇 시에 오냐, 언제 일정, 그 스케줄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최종 결재권자로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문,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이화영에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북정책 추진 역할을 기대했다. 방북 추진 동기, 이 대표 관여 정황 등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이 104번이나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죠. 1억 이상일 땐 10년 이상 징역입니다. 쌍방울에 청탁을 받고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건, 혐의만 다른 겁니다. 자, 대북송금 1, 2심도 모두 유죄, 사실관계 대부분이 인정됐어요. 3심에선 번임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를 위한 거액의 불법 돈이 북한에 불법적으로 건네졌다라는 사실관계가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방북 비용 등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라고 취지의 진술을 했었습니다. 물론 여러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 진술을 번복하긴 했었습니다. 이건데요. 북한에서 의전 비용을 요구한다. 쌍방울에서 방북 비용을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라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었다는 겁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검찰 조사에 이게 있죠. 그렇죠. 있고
결국에는 저진술의 신빙성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무슨 연원이 술판이니 각종 회유했다고 하는 주장을 했는데 그게 결국 1심 법원에서도 안 받아들였고 2심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가면서 배척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앞으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확립된 대법원 판례상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요. 그 다른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때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척을 하려면은 정말로 명확한 확증이 있어야지만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깨고 다른 사실 인정을 할 수가 있는 네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선고된 그 판결이 대단히 중요성이 높은 겁니다. 네. 자, 김근식 교수님. 네.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대목이잖아요. 방북 비용 북한에서 이리저리 요구하는 게 많은데 쌍방을 통해서 비즈니스적으로 도지사님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정알이 나오니까 바로 이제 발칵 뒤집힌 거 아닙니까? 민주당 측에서. 그래서 이제 각종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막기 위해서 이왕 기사의 저 진설을 계속 번복시키는 작업을 했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김용주 의원님 계십니다만 부자 들어가는 분들, 부지사, 부시장이 자기를 임명한 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저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공직자 신분으로? 개인적으로 뭐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한테 이야기해서 개인적으로 돈을 뭐 뇌물을 받고 카드를 쓰는 거야. 그 개인의 비리 탓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쌍방울 통해 가지고 야 북에다가 300만 달러를 내야 되는데 지금 당신이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렇게 출장을 같이 다니고 데리고 다니면서 했을 때 부지사인데 그것도 평화부지사여서 이재명 지사로 하여금 대북 관계에 대해서 성과를 내라는 그 역할을 부여받고 부지사가 된 건데 그걸 도지사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했을 리가 없다라는 게 상식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증거와 자료를 모아서 제3자 뇌물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겁니다. 재판이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아까 내국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만 통째로 이걸 다 부인하든가.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의 9년 6개월, 뭐 7년 6개월 이 대법까지 갔을 때 유죄 확정이 돼도 이건 검찰이 만든 거더라고 통째로 부인하든가 아니면 이화영과의 고리를 끊는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궁색한 처지여서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뭐 증거 또 증인 신청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 수밖에 없는 지연 작전밖에 남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1, 2심 판결문 내용 상세하게 분석해드렸습니다. 1, 2심 판결문이 시사하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수사기관과 사법 시스템 하에서 누군가가 누구를 회유했다라는 초유의 주장을 할 때는 그 근거가 연어와 소주 따위여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명백히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